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요즘 연일 하여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최순실 변호인에게 고발당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북한 김여정이가 그 노동당 제1부부장인데 개성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잖아요. 그 혐의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발이 됐어요. 누가? 북한 김여정이가. 참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지난달 16일 날 북한은 2018년 4.1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그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었죠. 하여튼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느닷없이 그냥 부숴버려가지고 그 어린 김여정이가 정말 뭐 형체도 없이 확 날아가 버렸잖아. 그게 전체가 얼마가 날아갔죠? 180억. 우리 대한민국 돈을 그렇게 한 방에 그냥 파괴해버린 김여정을 그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유명하잖아요. 이경재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사람이었죠. 자, 왜 이경재 변호사가 북한의 김여정을 고발했을까요? 어쨌든 연락사무소 파괴한 거하고 관련이 있다. 네,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북한의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에 입각한 반국가 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은 대한민국을 점령한 괴뢰 도당이었었죠. 도당이죠, 지금도. 예.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 등이 폭파 범죄는 자신들의 스스로 범행을 자폭, 선전한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가능하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주장을 해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25 때 남한에 살다가 북한으로 끌려가서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탈북한 분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재판을 1심에서 2천 몇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김정은이한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우리 이쪽 탈북민들이 승소를 한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요. 자, 또 변호사는 담화 및 언론 보도, 통일부 발표 등 자료에 의해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테러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 소추, 재판, 관할권이 실현돼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김 부부장, 그러니까 김여정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도 합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180억 원으로 고발장에 명시가 됐고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 명확한 공무관계에 드러나지 않아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게 이경재 변호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거 참 그 김여정이고 송간나 사이사스가 막 일어나요. 예. 그리고 또 태영호 책임 물어야 처벌 가능성 미지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앞서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당시에 제가 김재구 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고발을 촉구한 바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대한민국 땅을 점령한 괴뢰 도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께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이면 저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 괴뢰 도당은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지금 인민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저렇게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죠. 태 의원은 언젠가 김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또 법조계에서는 그 김여정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악 저작권이 20억 정도가 여기 있다. 근데 20억까지 택도 안 되지. 그 연락소 파기한 것은 180억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국 법원 출석하기 어렵다는 등을 그런 것들이 이유다. 어쨌든 그들이 그 파렴치범들이 만약에 뭐 어떻게 뭐 한국까지 뭐 법원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결정이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승소하면 그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이 이루어지면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누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 기소 중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고발하고 그 우리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국민으로서. 예.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고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헌법상 우리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우리 법원 관할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이제 뭐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또 북한을 건드린다. 북한의 자꾸만 심경을 건드린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참 국민은 또 울분이 터지죠.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 괴뢰 도당이 이게 우리는 대한민국을 반 갈라서 그쪽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법부에서 판결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겠죠. 예. 법원 탈북 국군 포로 김정은 배상 책임 인정. 앞서서 법원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전 시간에 6.25 때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전직 군인들이 했던 전직 군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경재 변호사도 그 최순실 어딥니까? 그죠? 연락사무소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원고 측 대리인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상속 지분율에 따라 책정이 됐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냈죠. 이 판결은 6.25 사변 때 6.25가 끝나고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오신 분들의 판결문에서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따라서 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 정부가 법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한 점,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긴 되지요. 하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은 받아내야 되겠죠. 국제재판소에 또 이거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냥 통일부에서는요, 검토하다가 그냥 묻히겠죠. 예. 뭐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고생하셨던 국군 포로 그분들한테 뭐 저기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을 북한에서 우리가 줄 게 있으니까 저작권법으로 해서 그 돈을 가압류하는 거. 가압류하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최순실 참 나쁜 사람이지요. 솔직히 그 변호사가 일단은 뭐 김여정 상대로 이제 우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번엔 그 김종민 변호사께서 그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네.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 아파트 처분을 지시하려면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총리 청문회 당시 신고 재산은 약 51억 5,3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다. 본인 명의 마포 상수동 150평방미터 아파트 9억, 그리고 배우자 명의 포함돼서 6억 5천 평방미터에 얼마나 이거는 32억 3,500만 원. 정 총리는 광화문 5성 호텔 포시즌스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예금은 8,500만 원 등 배우자와 합쳐서 1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장 지내며 넉넉한 판공비를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했던 정세균 총리다. 신고 재산이 시세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100억대 재산이 아닐까, 이렇게 김종민 변호사는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면 아무리 공직자라도 이에 대한 비난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김종민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히 능력에 따른 정당한 노력의 대가는 존중받아야 자유민주주의다. 거액 재산가의 헬스클럽도 최고급 5성 호텔 이용하는 총리의 아파트 처분 지시를 듣는 고위 공직자들은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참, 또 김종인 변호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국정을 책임진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세종시에 내려간 공직자들이 강남 집값 오르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고위 공직자 아파트 처분 지시를 하려면 먼저 배우자 명의 땅부터 처분을 하고 동네 헬스클럽 이용하는 솔선수범 자세를 보여주고 지시해야 총리로서 영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주 탁 꼬집었네요. 예,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치환의 아이러니를 듣고 안치환님의 노래를 가볍게 받아들여 지금의 권력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치환님의 진정한 뜻을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저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경구를 주신 안치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전 시장이 안치환 씨의 노래를 듣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이 부럽다. 안치환이 있어서 그리고 진중권이가 있어서 부럽다. 이렇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 맞는 말이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말이죠. 우리 미통당에는, 우리 보수에게는 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정말 보수 유튜브로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진중권 논객, 그리고 가수 안치환, 그리고 전 서울시장 오세훈, 이 세 분이 이렇게 어떤 걸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미통당의 김태흠 의원님 아시죠? 그 얘기 좀 할까 합니다. 김태흠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얘기를 했어요. 또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비에 연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빠졌고 김현미 장관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쭉 했는데 또 김태흠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김태흠 의원은 어떻게 김현미한테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방송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주역을 밀어내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 삽 한 번 든 적 없는 김현미 이름이 들어갔다니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 이런 작태를 보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나 또는 다 대통령까지 황당하다. 그 황당한 그 자체다. 김현미 장관 혼자 개인적으로 했겠습니까, 이걸? 그것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극렬히 반대했던 자들의 후회가 반성과 참여도 한마디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대해서 정말 기분이 나쁘다. 김태흠 의원의 말이죠. 그때 어딥니까? 경부 고속도로 건설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그분 뭡니까? 이렇게 포크랜드? 예. 긴 삽 있잖아요. 거기서 막 들어놓으시고 아스팔트 들어놓으시고 하여튼 그런 난리가 났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집권당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 반대했잖아. 낭비고 경상도 지역만 발전하는 게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꿋꿋하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몇십 년 미래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은 싹 빼고 김현미 이름을 제가 딱 집어넣는다는 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 저희 댓글을 다루시는 분이 있어. 이 방송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집권하실 때 집값을 왕창 뛰게 했다. 그것도 김현미가 말한 거야. 그때 그 시간에 댓글에 지금 제가 방송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한 우리 구독자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김태흠 의원님 말이에요. 이는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밥상을 통째로 빼앗아 먹는 꼴이다. 정말 좌파들의 몰염치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아이고 미치겠네 아주. 이럴 때마다 화가 나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죠. 정말 참 아니 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고 국민은 그렇게 바꿔줍니다. 정부라는 그 집권 당하고 정부를. 그러면 그때 계승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은 우리 당이 잡았어. 그러니까 먼저 5년 했던 그 흔적은 다 없어도 괜찮아. 그게 뭡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집권해서 그 집권부의 장관 맞습니까? 김현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정말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박정희 대통령 장녀분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장녀 박재옥 씨가 어제 별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복 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충청도 예산에 제 고향인데요. 예산의 수덕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님 전에 이제 계시던 분이 그 수덕사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그러셨는데 일단은
쭉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 언니인 박재욱 여사님이 향년 83세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용히 알리지 않고 지금 그렇게 장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김호남 여사가 결혼한 이듬해인 1937년 11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죠. 박재욱 여사님이 나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5살 위시죠. 박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부친들의 친분으로 연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각 20세 그리고 1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버님, 그리고 또 박재욱 어머님 김호남 여사님의 아버님이 미리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택해서 결혼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닌 탓인지 정을 붙이지 못했고 전쟁 중이던 1950년 겨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김호남 여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혼한 이후에 불교계의 사찰에 들어갔죠. 그래서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에서 계셨죠. 김호남 여사님께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와 재혼한 이후 청와대로 들어갔고 고인은 이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청와대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김호남 여사님은요 늘 그 수석사에 계시면서도 늘 항상 불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덕사의 그 흙길이었었거든요. 흙길도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고 요즘은 참 좋아졌죠. 당시 청와대 측에서 유교사가 낳지 않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해서 고인에 대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또 그 김호남 여사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많은 것을 그 박재욱 여사님께 가르치시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수석사 그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떤 공직에도 나서지 않았고 박재욱 여사님은 정치와도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어제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 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군 복무 당시 전속 부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한병기 전 의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박재욱 여사님이. 그리고 한 전 의원은 국회의원과 UN 주재 대사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관광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향년 85세로 별세를 하시고 박재욱 여사님은 향년 83세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전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04년 이북 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박재욱 여사님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활발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인연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세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박재욱 여사님 그리고 김호남 박재욱 여사님의 어머님
김우남 여사님은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내조, 그리고 이혼 후에도 그 수석사에서 오로지 나라가 잘 되라고 불공을 들였던 김우남 여사님, 그리고 아무리 슬프고 그래도 꾹 참고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박재옥 여사님, 이런 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시 만나고 할 수 있어요. 연이 안 맞으면.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신, 김우남 여사님, 박재옥 여사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분과 계속 만나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래야죠, 그거는. 예. 그냥 이복 언니지만, 그렇게. 그리고 박지만 결혼할 때도 또 오셨다고 합니다. 유족으로는 아들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그리고 한태연 설악케이블카 회장, 딸 한효진, 지금 대유 몽베르 시시 고문이네요. 사위는 박영우 대유 외니아 그룹 회장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발인 10일 8시에 발인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화번호는 02-2227-7500번이에요. 관심이 있으신 김제국TV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오늘 내일 뭐 조문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박재옥 여사님 말씀으로 방송을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은 숙연해집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결손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서 또 아버님을 위해서 홀로 살아오신 박재옥 여사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